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자, 실전 감각을 완성하는 궁극의 시뮬레이션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피드러너 시리즈 업그레이드 완료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6평 이후에 지금 그 6평 분석에 기초해서 올해 수능 전망 그리고 제 하반기 인강 커리큘럼 변경에 대한 OT를 촬영한 게 있거든요. 거기를 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제가 올해 수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확률론적인 거긴 해요. 왜냐면 100% 제 얘기가 맞을 거라는 이게 아니라 일단은 6평을 봤을 때는 요럴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그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기초해서 제가 하반기 커리큘럼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와 같은 하프 모의고사, 자, 요것을 이번에 출시하지 않기로 했고,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풀버전 모의고사를 오히려 더 늘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딥마인드 같은 고난도 엔제 이걸 출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요. 원래 예정됐던 커리큘럼은 16회분이었습니다. 여기 시즌 1, 시즌 2,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해서 4회분씩 해서 16회분이었는데 추가 3회분 해서 파이널 시즌 3, 추가 3회분 자, 이렇게 추가로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바로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여기서 다시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즌 1, 시즌 2 자, 봉투가 있는데요. 시즌 1은 오늘자 6월 22일 오늘자에 오픈 완료했습니다. 전 과목 출시고요. 뭐냐면 공통 과목이랑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수능 시험지와 똑같이 자, 이렇게 모든 선택 과목이 다 있습니다. 4회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시즌 2는요. 7월 하순쯤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 과목 또 출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자, 이렇게 있는데요. 파이널 시즌 1 4회분은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 오픈할 예정이고 파이널 시즌 2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다음에 이제 3회분 마지막에 파이널 시즌 3 여기 잘못 썼네요. 3입니다. 3 3회분은 10월 말경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시즌 1과 시즌 2는요. 이제 자주 질문하시는 질문이 이게 지금 제가 현강에서 7월 11일부터 진행하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현강에서 이제 34회분을 진행을 하는데 자, 그거랑 뭐 겹치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즌 1과 시즌 2는요. 현강 거랑 겹치는 게 없어요. 자, 요거는 작년 파이널 현강 회차들 중에 좀 괜찮은 회차들 있죠? 그것을 선별을 좀 해서요. 요번에 6평 결과를 6평 시험지를 또 보고 거기서 좀 문항들 일부를 재편집,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시즌 1, 시즌 2 자, 요렇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6평을 보고 6평 시험지랑 그냥 다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6평 때 뭐 22번이 수열 나왔다고 해서 수능 때 또 수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정확치가 않죠. 물론 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도 좀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어두고 제가 이제 편집하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빈칸 문제, 그 다음에 기니디 문제 이게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 그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다 안배해서 배치를 해서 작년 현강 시험지를 좀 기준으로 하되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약간 변형을 가해가지고 출시를 합니다. 자, 요게 시즌 1, 시즌 2고요. 작년 인강에서는 오픈하지 않은 회차들이에요. 않은 회차들이고 어쨌든 전문항 그 인강 기준으로 보면 신규 문항입니다. 신규 문항이고 이번에 여기서 교체하는 문제들도 이번에 다 새로 만든 문제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자, 요 두 시즌은요. 현강에서 올해 진행되는 34회분 있죠. 거기서 8회분을 선별해서 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8월 말 9월 초라고 약간 좀 열어둔 게 일단은 그냥 요거 그 학생들이 푸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6월 22일에 시즌 1이 출시됐고 그다음에 7월 말쯤에 시즌 2 출시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8월 말쯤에 또 파이널 시즌 1이 출시돼야 이렇게 좀 4주 간격 요게 딱 그 맞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9평을 좀 반영해서 출시하면 좋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럼 제가
9평 반영해서 약간 또 문항 또 일부 교체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열어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조금 열려져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현강, 올해 현강 진행 버전. 자, 거의 34회분 중에 8회분 선별해서 자, 그렇게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파이널 시즌 3. 자, 이것은 제가 그 하반기 인강 커리큘럼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완전 그냥 현강 34회분 그거와 무관하게 신규 회차로 그냥 만들어서 출시를 할지 아니면 현강 34회분 중에 일부 회차를 또 추가 선별해서 할지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좀 진행을 시켜 가보면서 제가 좀 판단을 할 생각이고요. 9평까지 다 보고 또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아마 제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주요 특징 보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최상의 대응력을 발휘하는 모의고사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실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자부를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알아주진 않았다. 뭐냐면 막 6평 대비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시험을 봐. 막 이제 보면 욕하는 글들이 막 올라와. 아이씨, 뭐 이런 이따구로 출제했어? 뭐 이거 풀라고 낸 거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6평 딱 막상 보고 나니까 뭐야, 문제가 상당히 비슷하잖아 하면서 그 평가가 내가 말 바꾼다, 철회한다, 뭐 이런 글들이 예전에도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계속 물갈이 되니까 잘 몰라.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원래 이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인지하는 그런 그 저만이 아니라 자타공인 이렇게 좀 인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한 3년? 여기 이제 딱 적어놨죠? 지난 3년간 수능 난이도 어느 정도 거의 그래도 잘 맞췄잖아요. 저희 3년 전쯤에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발표했을 때 그때 바로 제가 인강 그 공지사항에다가 그거에 대한 분석글을 쓴 게 있어요. 분석글에서 뭐냐면 난이도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어떤 유형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유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측했던 게 수2 거기에서 바로 비율관계 같은 거 쓰는 그래프에서 그냥 계산 없이 이렇게 특수 성질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극한 쪽하고 적분 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맞았거든요. 거의 맞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문제도 갑자기 4차 함수가 많이 등장해서 계산을 또 상당히 해줘야 되는 접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게 등장하는 문제들 이런 게 꽤 나왔죠. 그거의 가장 결정판이 24학년도 수능 22번 그 문제 3차 함수였는데 접하는 게 아닌 게 답이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한 게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문항에서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주관식보다는 이제 객관식 뭐 그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그쪽에서 난이도를 확 올릴 것이다. 그게 초반부에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28번 같은 데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시험 문제가 꼭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물론 엄청 빡세게 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긴 했지만 그러나 어느 일부 문제들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해도 전혀 욕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당해에 다른 많은 모의고사들이 난이도를 엄청 떨어뜨린 것과 달리 저희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거의 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 그때 24학년도 수능이 가장 미적분이 빡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표점 차가 11점 차이 나는 바로 그런 시험이었죠. 그 난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맞은 게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요 유명한 모의고사 중에 상당히 그래도 많은 그 모의고사들이 난이도를 많이 떨어뜨렸다면 제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대비해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학년도, 26학년도는 제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출제진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또 많이 손을 보고 나름대로 제가 어느 정도의 방향 설정. 그 다음에 특히 26학년도는 제가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과 그 다음에 6평 딱 보고 무조건 22번 지수로그 쪽이 압도적인 비중이다. 그래서 지수로그 쪽에 많이 베팅을 했고 맞았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미분 쪽이 28번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 적분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수능 28번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 것에 대한 강조, 이런 게 어느 정도 상당히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의 기출 분석, 이거에 기초에 있죠.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원이 그동안 출제했던 거를 흐름을 조금 읽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내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가 우리가 이제 여러 회차를 보다 보니까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길에 대해서 반복 연습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많이 보다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그런 제가 시각, 이런 게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 그냥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구평 때 이번에 갑자기 완전히 또 새로운 방향의 출제, 경향이 발생했다.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현강 34회분 있잖아요. 그거에 일부 선별해서 이제 파이널 시즌 1, 2를 낸다고 했는데, 현강 34회분 낼 때 굉장히 신속하게 그런 문제를 많이 바꿔서 냅니다. 왜냐면 저희 연구소 뭐 우리 출제진들과 뭐 저도 그렇고 병훈 선생님도 그렇고 전부 문제를 제작하는 능력이 매우 꽤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고, 뭐 저나 이제 병훈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병훈 선생님은 거의 뭐 열 몇 시간 만에 모의고사 한 회차 막 만들고 뭐 그러기도 했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또 그냥 또 병훈 선생님도 그냥 한번 만든 거가 아니라 거기서 또 다듬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초본 원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2019년에 러시아에 8박 9일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여행 가서 여행은 안 하고 이제 모의고사 가형 3회분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8박 9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3회차, 그러니까 3일에 한 회차, 이 정도를 이제 만든 거였죠. 그때 당시. 뭐 어쨌든 그런 정도의 역량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그냥 다 만들었는데도 모든 문제를. 그런 정도의 역량인데, 이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저희 이제 연구소에 출제진들 몇 명이 상당히 유능한 출제진들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뭐 그분들하고 또 같이 만들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3년간에 수능하고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게 바로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그것을 적용을 하고 모의고사 만드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은 수능 가서 보니까 되게 스피드러너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런 반응이 많죠. 그리고 그런 반응은 이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를 더 음미를 많이 해보고 많이 풀어본 학생들에게 훨씬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시안적 시야나 실외 압력, 바로 그 2024학년도 때 다 쉽게 내야 된다는 그 압력, 물수능의 압력, 이거 휘둘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땐 거의 성동격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구평에서 엄청 쉽게 나서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도 이제 보면 국어 같은 데서 바로 구평 때 엄청 쉽게 나온 해가 가장 불수능이었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의 조짐을 약간 느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성동격사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그렇게 안 떨어뜨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연구소 자체 분석에 기초해서 중심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지난 3년간 수능 난이도에 근접한 모의고사, 물론 난이도랑 완전 똑같지는 않죠. 완전 똑같지는 않고, 이 수능 실전 또 현장의 그 느낌이라는 게 그걸 또 살리려면 그 수능 난이도보다 조금은 어렵게 이렇게 내줘야, 왜냐면 집에서 푸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좀 수능 현장감답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단지 난이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항 배치, 난이도, 그 다음에 막 그 문항에서 다루는 어떤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계산을 물어본다든가, 여기서 어떤 성질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유형들에서 되게 또 비슷함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이 은근히 답은 맞추게 해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비슷하게 잘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반영해요. 관성적 출제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의고사다. 이게 뭐냐면, 수능 시험지를 보시잖아요. 다 새로운 유형 같아 보이거든요. 뭐냐면 수능 시험지는 저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되게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들 투성이에요. 수능 시험지가. 제가 맨날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6평 시험지가 그나마 좀 제일 재밌는 경우가 많고, 뭐 올해는 안 그랬지만 어쨌든 예년에 보면 6평 시험지가 조금 계산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조금 재밌거나 좀 특이한 유형이거나 신유형 막 이런 거 나오는데 9평 수능 갈수록 그냥 따박따박 그냥 개념 계산 개념식 세우고 계산 뭐 그래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 그냥 이런 식의 따박따박 푸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9평과 수능. 사실 9평이 제일 재미없어요. 수능감은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포장지가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야. 포장지가 딱 보면 뭐야 새로운 느낌을 줘. 근데 포장지 한꺼풀 딱 벗겨나면 뭐야 기존 그냥 그거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포장지 그 하나가 되게 생경함을 준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와 이거 수능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수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익숙한 주제가 수능스럽다고 생각하지. 사설에서 많이 보는 익숙함. 사설에서 뭘 많이 팔리는 책들에서 많이 다루는 유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와 수능스럽지 않고 호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아니지. 실제로 잘 봐봐요. 수능 시험지랑 잘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수능 시험지는 되게 생소함을 주거든요. 그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그걸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이 모의고사를 한번 경험해 본 학생들은 뭐야 수능 나가니까 스피드러너랑 너무 비슷하던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직까지는 다수의 학생들은 아니야. 왜냐면 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각종 사설 컨텐츠를 보면서 뇌가 거기에 약간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한 주제. 이 스피드러너 같은 거 보면 생소하니까 수능스럽지 않아. 이렇게 또 자기가 점수 잘 안 나오면 일단은 좀 모의고사를 한번 좀 까고 싶은 욕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능 때는 되게 관성적인 방식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관성적일 수 있어. 근데 처음에 포장지는 안 관성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 우리는 관성적 출제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느낌을 주는 모의고사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 체크. 이 이제 모의고사의 원래 다 기능인데요. 약점 체크. 그 다음에 시험 운용, 훈련 모두 최적화된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요. 그냥 시험 운용을 배우는 것이다. 그거는 절반의 진실이고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약점 체크.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엔제하고 모의고사가 상호 보완적이에요. 엔제는 시간을 안 재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간을 좀 오래 들여서라도 자기 평소 실력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볼 수 있어요.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도전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단점 뭐냐?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 정도까지 풀었다고 해도 이게 시험 현장에서는 내가 이걸 못 풀 수도 있어요. 시험 현장에서의 실력은 이거보다 낮을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보완하려면 이 모의고사 같은 거로 또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거를 이만큼의 난이도를 풀었다. 그러면 그만큼이나 그거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이제 계속 시험 때 풀어 나가면서 점점 이제 올려 나가야 돼. 올려서 이 난이도의 문제도 시험 현장에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을 재서 풀고 점수를 매기고 하다 보면 이제 시험을 보면 당황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당탕탕 당황하거나 뭐 막히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난다던가 이런 당황을 하잖아요. 그 당황했던 기억. 바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의 동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당황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아직 충분히 마스터가 안 됐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점수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게 지금 내가 1컷이네 2컷이네 뭐 이게 지금 도대체 수능감 몇 점을 맞는 거래.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매년 하는 얘기지만 그냥 일단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중요한 게 그 시간 내에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허둥댔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고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서 못했고 이거에 완전히 집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악착같이 만회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충격, 자기가 당황했던 충격, 바로 이것을 학습의 동력으로 삼기가 괜찮아요. 엔제보다 훨씬. 왜? 엔제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풀 수도 있으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 뭐 막혀도 그냥
그냥 막히나 보다. 약간 이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볼 때 본인의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한다. 이게 1순위예요. 실무의 용도는. 그 다음에 시험 운용이 2순위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약점 체크와 시험 운용 훈련.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줄 수 있는 모의고사다. 근데 어쨌든 시험 운용 훈련도 해주기 위해서 난이도를 너무 수능과 괴리가 있는 난이도 이렇게 내지 않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어떤 난이도가 있으면 그거에서 이렇게 조금 위아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하겠지만 집에서 푸는 거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괴리감 있는 난이도로 내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빅410이나 이제 7월 초중순쯤에 출시될 딥마인드. 자, 요거까지 해서 엔제 학습하시면서 이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제가 회차를 많이 출시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자기 약점 보완하고 메꾸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 하는 거 제 거 들어보면 제가 되게 일관성 있잖아요. 왜냐면 프로메테우스, 원솔멀텍, 빅410, 딥마인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여기서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면서 되게 반복 학습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면 수능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수능장에서 보는 문제들이 뭐야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실전 감각을 완성하는 궁극의 시뮬레이션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OT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